자, 이 시간에는 공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디가 공용 부분이라고요? 현관문 밖이 공용 부분입니다. 현관문 안쪽은 전유 부분, 밖은 공용 부분이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되죠. 공용 부분은요, 법정 공용 부분도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도 있습니다. 등 필요 없죠? 얘가 뭡니까? 복도, 계단 이런 거, 수의실 이런 것은 공용 부분이지만 그러나 등기 필요 없어요. 근데 규약 공용 부분 등기돼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바꾼 경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아파트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바뀌었기 때문에 전유 부분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요한다는 거.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요한다는 거. 공용 부분의 기속은요, 구분수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요. 다만 일부 공용 부분은 그들만의 공유에 속합니다.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파트 105동에 사는데 105동 꼭대기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사용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일부 공용 부분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105동 꼭대기에 독서실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그런 경우는 그 105동 꼭대기 독서실은 그들만 사용할 수 있다. 101, 102, 103, 104동 사용하지 못한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일부 공용 부분 그런 말을 씁니다. 어렵지 않죠?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의 일체성이 있습니다. 공유자의 공유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우로 따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게 되면 엘리베이터 사용권 등이 따른다는 얘기죠.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얘기는 여기를 팔면 따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아파트 공유자의 엘리베이터 사용권도 따라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공유자는 자기가 가지는 처분과 분리하여 공유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요. 자기는 지금 20층에 사는데 운동사무소 걸어다녀요. 부인도 걸어다녀요. 아들도 하나 걸어다닙니다. 그래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내지. 억울하지?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사용권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그 집에 이사 온 사람은 걸어서 올라다녀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유자는 아파트 소유권과 나누어서 공유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득실 비용은 그냥 따라가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지분이 따라가죠. 이 시험 몇 번 나왔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뜻만 하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 내의 꽃밭은 취득수의 대상, 내가 20년 동안 계속 경작해도 계속 가꾸어도 취득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 꽃밭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대지, 땅이죠. 땅. 법정 대지는 당연 대지다 그런 말 쓰는데 법정 대지는요,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입니다. 아셨나요? 모든 아파트는 똑같겠네요. 25평 땅을 깔고 있고 50평 50평이죠. 그게 법정 대지입니다. 당연 대지.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입니다.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가 규약상 대지입니다. 보세요. 규약상 대지는 통로, 주차장, 정원 등등인데 굉장히 넓을수록 좋습니다. 여기는 모든 아파트 똑같아요. 여기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야가 탁 트기 좋잖아요. 특히 요즘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이죠.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그 단지 내 도저히 주차를 못할 때 단지 인근에 공터를 빌려서 또는 사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죠? 주차를 할 수 없어. 저희 아파트 그렇습니다만은 지하 3층까지 뭐 차가 꽉꽉 차서 일요일 같은 늦게 들어오면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중, 3중 주차라고 난리인데, 그래서 주차난이 심할 때는 이런 경우는 인근 땅을 빌리든지 또는 사서 그 땅을 주차로 사용할 수 있어. 이게 규약대지입니다. 그래서 규약대지는요, 규약상 대지는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에 주변 땅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주차장 생하시면서 통로 넓을수록 좋잖아요. 법정대지가 그죠?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이 일부 멸실 또는 분할로 건물을 소지하는 토지와 아닌 토지가 된 때는 규약상 대지로 봅니다. 법정대지와 규약대지는 인접 필요 없습니다. 인접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인접이라는 말 어디서 배웠나요? 상린관계 배운 적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권에서 요역지, 승역지 인접을 요하지 않냐고, 또 집합건물법에서 이거 법정대지와 규약상 대지는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파트 단지 내 이제 주변 땅인데 아파트 단지 내 땅과 떨어져 되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좀 떨어진 100m, 200m 떨어진 땅을 빌리든지 사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좀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 경우는 법정대지와 규약대지는 인접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건물과 규약대지는 인접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래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 단지 내에서 조금 떨어진 대지를 빌려서 또는 사서 그 대지에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이제
법정 대지와 규약 대지는 인접해야 되는 X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 인접이 되겠습니까? 상린관계. 우리가 지역권에서 요역지, 승역지 인조할 필요 없고요. 집합건물법에서 여기 있죠. 법정 대지, 규약 대지는 떨어져 괜찮다는 거. 대지 사용권, 우리가 땅을 사용할 수 있죠. 등기되어 있으면 대지권이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지 사용권, 땅을 사용할 권리인데 이 등기되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해요.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소유권이지만 지상, 전세, 임차권도 포함되죠. 배웠죠? 좀 전에 모르겠어요. 제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좀 떨어진 데에 땅을 사서 또는 빌려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죠. 그런 뜻입니다. 꼭 소유권 매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땅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시험에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 하나 더 X. 틀렸습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중요합니다. 규약으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는 게 뭐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1층에 거주하면서 그 옆에 대지 사용권을 얻었는데 여기에 파마늘 고추를 심는 것이 불편하다. 그런 경우는 옆집에 팔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정해서? 규약으로 정해서. 그런 때를 빼고는 전유 부분과 나누어서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규약으로 정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 해석상. 아까 공인 부분에 대한 지분을 절대 처분하지 못하죠. 전유 부분과. 그런데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정해서 처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이 없다면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게 무의라는 것이고,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립할 이유라는 얘기죠. 최근 판례입니다. 아파트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대지에 관해 분리처분 못한다. 그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분리처분 금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따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한에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합니다. 1번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전유 부분과 나눠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반대 해석상 규약으로 정하면 처분할 수 있죠. 공인 부분과 확 다르죠. 공인 부분의 지분은요 규약으로 정해서도 처분할 수 없는데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민법 267조 배제. 우리 이제 민법 267조는요 지분의 탄력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 그 경우는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 귀속입니다. 아셨네? 민법 공유에서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죽었다. 그런 경우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는데 집합건물법은요 지분 비율 귀속이 아니라 국고 귀속이라는 거. 민법 267조 규정은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이거 국고 귀속도 중요합니다. 민법과 헷갈리면 안 되고요. 더 있습니다. 공일 분할 금지 이런 것도 있고요. 민법의 공인은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 그렇지 않거든. 이런 거 차이점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집주인에 대한 권리 의무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권리 의무 어떻게 했습니까? 금지 의무. 벽을 함부로 부시면 안 되겠죠? 이거 당연하잖아. 내력벽 부시면 안 되죠. 그래서 베란다를 낸다 이럴 때 허락을 받잖아요. 금지 의무 뻔한 얘기입니다. 분할 청구할 수 없고요. 금지 의무는 너무 쉽고요. 대지 공유자도 대지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반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얼마 이내 분할 금지할 수 있더라? 5년 이내. 즉 민법에서는 공유물을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